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이 시간에는 앞으로 34일 남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1.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이 나라가 어떤 상황에 빠질 수 있는가. 2.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당이 과연 7공화국을 새로 열고, 지금이 6공화국이니까 7공화국을 열고 일대 자유민주 수호 세력을 결집시킨 대연정 체제를 이루어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고민하는 시간 아닙니까?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그저께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되는데 전체 득표율이 89.77%, 그러니까 90%에서 0.23%가 모자라는 89.77%. 이것은 6공화국에서 제왕적 당 총재로 불리워졌던 김대중 총재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될 때의 78.04%에 비교하면 이건 유례가 없는 1인 1극 체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중 총재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될 때만 하더라도 이대철 의원이 강력하게 추대를 반대하고 거기에 돌격 부대처럼 달려들어가지고 그래서 20% 이상의 득표율이 나와 결국 제왕적 총재께서도 어쩔 수 없이 78%로 물러선 데 비하면 이재명 후보는 완전히 당을 1인 체제로 완전히 장악했다. 21대 후반 그리고 22대 국회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는 완전히 당을 장악해가지고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이다. 우리 아버지는 이재명이다. 이재명 후보의 그 자서전을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다라고 하는 당 중진까지 나왔어요. 이 사람 이름을 안 밝히겠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용비어천가 말을 변형해갖고 이비어천가 이재명만 오로지 띄울 수밖에 없다 하는 완전히 일당 독재 체제로 들어갔어요. 22대 국회에 들어가고는 탄핵안만 30건이 발의가 되었고 그리고 예산안에는 대통령실 그다음에 마약 수사비 등에 대한 걸 사정없이 잘라버렸어요. 원전 지원금에 대해서 사정없이 잘라버렸어요. 특검도 2번, 3번, 4번 반복해서 올리고 그래서 이것은 이회민주주의를 완전히 정면에서 파괴하는 행위를 해왔다. 그런 이재명 후보가 만일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냐. 착한 사람은 있어도 착한 권력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거기에 취해가지고 이걸 확장하고 동시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독재적 행태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모든 권력은 착한 것이 아니다. 1인에게 지배당하면 악한 권력이 되고 만다. 이런 걸 전제로 생각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자, 정부는 행정부 장악, 국회 장악. 그렇게 되면 대통령 권력까지 국회를 떠받치고 또 국회가 대통령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게 될 테니까 지금 22대 국회에서 보여지는 이 행태보다도 더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뿐더러 헌법재판소에 지금 2명의 재판관이 한덕수 대행에 의해서 임명이 중단되고 이걸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으로 중단을 인정한 사태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새롭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2명을 대통령 몫으로
임명하게 되면 헌법재판소도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 행정부 장악, 국회 장악, 헌법재판소 장악. 그럼 사법부는 어찌 되느냐? 사법부, 지금 제가 앉은 자리에서 대법원이 길 건너 약 300m 거리에 있는데 주눅이 들어.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를 보아왔잖아요. 이재명과 관련된 모든 사건에 일단 판결 결정 난 건 전부 이 사법권이 그 앞에서 스톱되고 있다. 2차 공직선거법 위반이 대법원에서 현재 침묵하고 있어. 더 이상 심리할 게 없는데도 침묵하고 있어. 제가 지난주일 목금 양일에 이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드리는 글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제가 제기했습니다. 이건 대통령 후보 등록 전에 충분히 판결할 수 있는 일이다. 파기환송을 하든지, 파기 자판을 하든지, 상고 기각을 하든지, 외압을 받지 않고 아주 하늘과 땅에 맹세코 이건 대법원이 조기에 종결할 수 있는 일이다. 근데 아직 감감무소식인데 제 주장이 어느 정도 먹힐는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주목해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어떻든 자, 이재명 대통령 시기가 되면 행정부, 국회, 그리고 헌법재판소, 사법부 주눅이 들고 사실상 장악했다고 봐야지요. 이렇게 되면 히틀러가 정권을 잡은 직후에 총통수권법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국회에서 총통이 필요한 법률안을 낼 것 없이 총통의 명령으로 행정, 입법, 사법까지 관여하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달리 말하면 긴급조치 시대, 긴급명령 시대로 통치를 했던 것이 히틀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방불케 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 것이다. 연세대학교 역사정치학자로서 아주 저명한 분인데 최근에 역사정치학 우리 근대사에 대해서 방대한 저수를 이제 집필, 4권까지인가 집필했습니다. 저는 이를 열심히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많은데 여기에서 제가 힌트를 얻은 것은 정치란 무엇이냐, 민주주의란 게 뭐냐, 요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정치를 폴리틱스라고 그러고 민주주의를 데모크라시라고 그러는데 요걸 거슬러 올라가면 이 어원의 뜻은 국민 대표들이 모여가 연설하고 그리고 토론을 하고 그리고 합의를 한다. 합의가 안 될 때 표결한다. 그러니까 모여서 연설, 토론, 합의, 그리고 표결. 그러니까 토론과 연설, 합의가 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정치고 민주주의다. 이렇게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장악한 이 국회에서 22대 국회에 출발부터 어떻게 했느냐. 지금까지 6공화국 이래의 관행, 지금 함 교수가 제시한 그 민주정치의 그 어원을 생각한다면 전통 합의도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삼권 분립, 공화정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2대 국회 들어와서는 지금까지 관행으로 국회의장은 다수당, 그것이 여당이건 야당이건 다수당, 그리고 법사위원장은 그 다수당의 반대인에서 법사위원장을 맡는다. 그리고 운영위원장은 대통령 당적을 가진 당에서 맡는다. 이 관행 완전히 깨버렸어. 그리고 국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 남발하고 예산은 무자비하게 깎고 특검 남발하고 하는 이런 사태로 발전, 변질해 온 것이 이재명 일당 일극 체제에서 이렇게 지금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국민의힘당 이른바 4강 후보들에 대한 그 경선 결과가 아직 이 시간까지는 발표되지 않는 순간입니다만은 가령 누가 국민의힘당 후보가 오늘 확정되지 않으면 다시 1, 2등을 두고 다시 최종 경선을 하게 될 텐데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누가 국민의힘당 후보가 되더라도
이 강력한 이재명 후보를 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국민의힘당 후보 한 사람의 능력과 국민적 지지로만 가능하겠느냐? 아니다. 자유민주수호 세력이 모두가 한 그릇에 모여야 된다. 큰 그릇에 모여야 된다. 이른바 빅텐트를 쳐야 된다. 그리고 7공화국을 열어야 된다. 지금이 6공화국 체제예요. 6공화국은 결과적으로 이재명 시대하고 실패한 공화국이 됐다. 그럼 7공화국을 열어야 된다. 열기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힘당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번 이 선거에 대연정 체제를 이루어야 된다. 자유민주 수호 세력을 맹세하는 모든 이들을 포괄해가지고 그래요. 대통령 후보를 그 텐트 안에서 어떻게 뽑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개헌을 할 것인지를 대체 얼개를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에게 변한 모습을 보이는 그 중심에 국민의힘당이 주춧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건 동시에 희생될 것을 각오해야 된다. 국민의힘당이 대연정 체제의 희생양이 될 각오도 해. 그래야 저 헌법 파괴 세력의 농단의 연장을 막을 수가 있다. 국민의힘당은 12월 3일 윤 대통령의 개헌을 두고 이 당내에 여러 이견이 있고 이 견이 노출되고 있는데 중간 부동층의 표심을 여러분들은 주목해야 됩니다. 저는 22대 국회가 출범하고 이재명 민주당이 난동행위를 했다고 저는 규정을 했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이죠. 난동행위다. 국회의 밀란행위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에게 작년 22대 국회 출범한 얼마 뒤부터 이 민주당은 헌법 8조를 위반했다. 헌법 8조의 정당 주안, 정당의 조직 목적 활동은 민주적에 의하며 국민의 정치 의사를 받아들이는 필요한 조직이 된다. 이를 위배했을 때는 이 민주 질서를 위배한 정당의 경우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이 정당의 위헌 제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걸 행사하라고 제가 일관되게 주장한 사람. 12.3 개헌 선포 이후에 소용돌이에 빠졌을 때 윤 대통령이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내가 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냐. 그건 국회에서 민주당의 난동행위 때문이라고 결국 설명한 겁니다. 이건 제가 설명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 해산 제소권의 사유로 들어서 윤 대통령에게 이 방송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한 그 사유가 계엄 선포의 사유와 같다. 갔는데 계엄은 실패하고 말았다. 그리고 결국 궁도는 분열되고 나라는 두동강이 나고 난데없는 이게 결국 대통령 선거까지 있게 됐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국민의힘당 핵심부와 국회의원과 책임당원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7공화국을 여는 국민통합적 개헌과 대연정의 틀을 만들어가지고 이재명 후보에게 맞서는데 여러분들이 주춧돌도 돼야 하지만 동시에 희생약도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